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달력의 숫자가 바뀐 것 외에는 딱히 생활에 변화가 없다 보니까 새해 기분이 좀 덜하긴 하네요. 새해이지만 일상적인 토요일 주말이기도 한 오늘, 새해 맞이 26년 신년 계획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그 전에 짧게 25년 계획은 뭐가 있었나 살펴보면 첫 번째,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이건 잘 달성했어요. 25년에도 꾸준히 VO에 투자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 1만 명 구독자 달성하기. 구독자님들의 도움 덕분에 이 목표도 달성했네요. 세 번째는 운동을 시작하기. 이것도 25년 연초부터 시작해서 한 주도 빠짐없이 PT를 2회씩 받으며 달성했습니다. 스스로 너무 뿌듯하네요. 네 번째, 영어 공부 꾸준히 하기. 이전 영상에서 공개했다시피 저는 스픽으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속 학습일이 490일이 넘었네요. 만 1년은 거뜬히 넘었죠. 이것도 잘 달성했습니다. 목표했던 바는 이 정도인데 제가 한번 쓱 살펴보니까 모두 달성했네요. 달성하기 그렇게 어려운 목표나 계획은 아니긴 했어요. 쉽게 설정하고 이것들을 내 일상 속에 루틴화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설정한 목표다 보니까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제 26년 계획을 얘기해 볼까요? 25년을 이어 26년에도 쭉 가는 계획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투자 지속하기. 19년 1월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이제 8년 차에 진입했습니다. 올해도 계속 이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운동 꾸준히 하기. 이것도 25년에 이어서 26년에도 그대로 이어갑니다. 세 번째는 영어 공부. 이것도 25년에 이어 꾸준히 갈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대로만 가면 좀 심심하겠죠? 그래서 조금씩 변화를 줘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 투자를 지속함에 있어서 26년에 조금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포트폴리오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25년 중반까지도 불을 꾸준히 매수를 했었는데 중반 이후부터는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을 높이고자 적립을 멈추고 계속 달러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 비중이 필요하다 판단해서인데 제가 당시에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하고 있는 개인 사업의 퍼포먼스가 점점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한창 때에는 거래처가 20여 곳도 넘었었어요. 그런데 23년을 기점으로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불과 2주 전,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거래처 하나가 추가로 문을 닫으면서 이제는 거래처가 6곳에 불과해졌습니다. 거래처가 새로 생기고 줄어들고 하면서 유지가 되면 좋았겠지만 새로 생기는 곳보다 폐업하는 곳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가장 두드러졌던 건 25년 초부터였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래처들이 폐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위기감을 좀 크게 느끼고 현금 비중을 늘리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26년은 현재 포트폴리오에 있는 부는 그대로 두고 계속해서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투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현금 비중은 달러 비중이에요. 달러로 환전해서 외화 RP나 SGOV 같은 채권 ETF를 매수한 상태로 모아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매주 토요일에 올리던 포트폴리오 영상 대신에 이렇게 오디오 위주의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26년은 우선 현금을 계속 모으겠다라는 계획이 세워지면서 포트폴리오 변화가 없을 거라 영상 제작의 방향성을 조금 바꿔본 건데요. 혹시 포트폴리오 변화가 있거나 공유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전처럼
포트폴리오 공유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26년은 과거의 투자와 다르게 현금을 모으는 전략으로 쭉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돼서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간 꾸준히 모아온 부가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운동이죠. 우리 부부는 매주 PT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운동을 너무 안 했다 보니까 스스로 하다가 혹여나 다칠까봐 제대로 배워보기 위해 PT를 받고 있어요. 자세 교정부터 근력, 지구력, 협응력 운동까지 골고루 하고 있는데 몸 상태가 그래도 표준 정도까지 올라왔다 싶을 때 가볍게라도 마라톤 대회를 나가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최근 피지컬 아시아를 봤는데 거기 나온 선수들의 모습에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땀을 흘리며 몸을 움직이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꾸준한 운동과 함께 가벼운 마라톤 대회 출전이 26년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영어 공부죠. 꾸준히 하는 건 좋은데 뭔가 이정표가 없다 보니까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일스톤을 스스로 만들고자 영어 시험을 한 번씩 봐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야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확인이 될 것 같아서요. 만약에 시험을 응시하지 않는다면 어학원을 다시 다녀볼까 합니다. 시험이든 어학원이든 뭔가 변화를 줘볼 생각이에요. 재밌겠죠? 25년에 이어 26년도 진행되는 계획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조금씩 변화를 준 것 이외에는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이것 외에 추가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요. 바로 AI 활용 숙달입니다. 이게 AI로 컨텐츠를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스마트폰을 다루듯이 AI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거나 활용할 줄 알아야 뒤처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르신들이 현대식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어려워하시는 상황을 볼 때마다 나 역시도 계속 새로운 기술에 익숙해져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다들 사용하시는 챗 GPT나 제미나이도 사용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최소한 앞으로 뭔가를 검색하거나 정보를 찾거나 특정 주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검증하고 싶을 때마다 좀 서포트를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숙달해 볼 계획입니다. 뭐 작년에 나보다 올해는 뭔가 하나라도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창하거나 대단한 계획은 아니죠. 계획이 단순하고 쉬워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대응이 가능한 것 같아요. 부의 연평균 성장이 10% 정도라고 하는데 저도 개인으로서 작년보다 올해에 10% 정도 더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의 성장을 수치화하긴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만 느끼는 나의 성장. 그것을 느끼기 위해 26년 한 해도 알차게 보내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새해 계획을 잘 세우셨나요? 올해는 어떤 설렘 가득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뜻밖의 행운이나 즐거운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독자님들이 원하시는 바를 추구하다 보면 분명 그것에 가까워지는 26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